그 짧은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받는 과정, 실제로 주도주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뀌지 않는데 가장 센 종목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조정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바뀌어요. 이때가 클라우드였다면 지금 장의 주도주 컨셉은 뭔가요? AI죠. 이 클라우드와 AI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생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테마파크 찐쌤 김진입니다. 저번에 테마파크로 이런 화면으로 했더니 제 기준에는 화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 또 전달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테마파크는 제가 단상에 올라서서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주도주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도주가 어떻게 변화된다, 실제로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도주를 어떤 형식으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은 더 확대 해석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의 이 테마파크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찐셈하면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추세 추종, 주도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주도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내 실제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는 조금 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때마침 주도주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 내가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이런 조정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조정이 오는 시기에 실제로 나는 주도주를 가지고 주도주를 바라보면서 주도주를 탐색하면서 실제로 시장 뷰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주도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택티컬하고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장점,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뭐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주식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실 시장에서 보면 주도주보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도주가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는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도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효용이라고 하면 언제 시장이 끝나는지, 그래서 내가 왜 얼만큼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주식을 항상 계좌에 100%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주도주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쓸 것 같은 주식, 내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펀더멘탈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게 계좌의 어카운트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게 뭘까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주도주 동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주 그냥 여기 맨 밑에 있는 두 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추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주도주가 굉장히 견조하다면 그럼 시장은 끝난 게 아니라 조정이라는 거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주도주가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더 심각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장 국면이라는 거죠. 주도주는 그 측면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의 동향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린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막 주도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종목들도 똑같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니까 오늘 이 주도주를 가지고 과거 사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현 국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수는 많이 하락했어요. 2월 달부터 지금 3월까지 계속해서 실제로 증시나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이렇게 딱 봤듯이 지수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한 것 같은데 주도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면 이건 조정이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현재 주도주는 어떤 상황인가 라고 보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주도주는
동반해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주도주는 싹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군들은 그래도 중장기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얘는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장기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도 주도주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 시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직은 모른답니다. 뭘 모른다?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거나 아니면 안 끝나고 다시 재상승할 거라거나 양쪽 다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조정 구간에서 주도주의 조정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과 지금은 조금은 안 좋은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요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실제로 조정과 주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이 올 때 주도주가 한 개도 조정을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모두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하면 주도주가 동반해서 조정을 받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폭의 중장기 조정, 이 결국 중장기 조정이라는 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주도주들도 같이 하락했던 구간, 그런 구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주도주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조정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면 한 2달 정도란 말이죠. 2달 정도면 이건 중장기 조정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딱 끝난다고 하면 단기, 중기 정도의 조정인데, 이때는 실제로 주도주의 컨셉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인 주도주의 이름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주식은 조정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조정과 주도주에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긴 그래프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체 나스닥 지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조정을 보인 구간이 어딘가라고 하면 체크를 해놨던 것처럼 2022년에 나타났던 이 구간이 가장 의미 있는 조정이고, 제가 기간을 길게 빼고 이러니까 아이 뭐 이거 버틸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달 조정 장 빠졌다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8달, 9달 계속해서 시장이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정이고,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정에서는 실제로 주도주 자체, 컨셉 자체가 변경되었던 게 지난 나스닥 미국 증시의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사이클은 클라우드라는 주도주의 컨셉 사이클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2020년에 우리 머릿속에 A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핫 이슈, 언택트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때도 보면 그 짧은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받는 과정, 이 과정에서 그 이후로 실제로 주도주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뀌지 않는데 가장 센 종목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때가 바로 그 코로나 때거든요.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까지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데이터 센터죠.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가 아닌 거대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주식들은 계속 올라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있을 겁니다. 계속 오르는데 이 구간부터는 압도적으로 오르는 게 언택트, 그러면서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조정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바뀌어요. 이때가 클라우드였다면 지금 장의 주도주 컨셉은 뭔가요? AI죠. 이 클라우드와 AI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생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 때도 빅테크, GPU, 엔비디아가 중심이었고 이 AI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사이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세부 종목을 보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게 알게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때 조정 요건 뭐였어? 이렇게 8개월, 9개월 동안 조정을 보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때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막 올려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AI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절에도 어떤 싸움인가요? 투자의 싸움이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가장 불리해지는 매크로 환경이 뭘까요? 투자할 자금의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할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는 이 시간 동안은 실제 주도주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 이후에 AI라는 새로운 개념의 주도주의 컨셉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구분되는 점을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식이 어도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저 하락 부분, 저 두 부분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 8개월간의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전까지 주가가 오르는 거에 상승의 퍼포먼스가 어떤가요? 어도비가 압도적으로 강하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도비가. 최근까지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예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고점을 넘겼죠. 실제로 랠리를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때까지 앞서 봤던 요때까지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 중에 하나인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이 고가를 넘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예가 될 수 있냐면 이때 국면하고 이때 국면의 기본적인 주도주의 컨셉이 바뀌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다는 건 실제로 클라우드 시절의 기업의 주체와 AI 시절의 주체가 같아서 똑같은 종목이 계속 올랐을 뿐이지 실제로 주도주는 바뀌었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직전에 가장 강한 종목인 어도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도비도 생성형 AI 막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 주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군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직전에 가장 강했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 어도비를 조정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수익이 어땠을까요? 뭐 수익이 안 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심한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주도주가 바뀌는 거는 이렇게 장기적인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8개월, 9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조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정도의 조정 사이클, 단기에서 중기 정도의 조정 사이클이죠. 그때는 실제로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바로 직전 사이클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이 조정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 잘 보시면 최장으로 보면 한 5개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꽤 긴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사실은 크게 주도주의 컨셉 자체를 바꾸는 조정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나스닥 지수는 이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AI 랠리를 했던 상황에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사이클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격적인 AI의 투자가 시작된 사이클. 그래서 AI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빅테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투자의 수혜를 오롯이 받는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통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압도적으로 누가 셌냐면 빅테크가 훨씬 더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엔비디아가 가장 셌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제가 체크한 구간이 앞서 조정을 받았던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이후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어떤가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더 높죠. 근데 그 흐름은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었고, 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엔비디아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40불에서 140불까지 몇 개월 만에 가는 상황이니까 가장 강한 주식은 바뀌게 됐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정을 통해서 일단 이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아까 지수로 볼 때는 어땠나요? 이렇게 쓱 하고 내려가는 조정이었죠. 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정 어떠신가요? 이게 쓱 하고 내려가는 조정인가요? 이게 옆으로 누워있는 조정입니다. 엔비디아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지수로 봤으면 이렇게 가 있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횡보 형태의 조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서 제가 맨 첫 장에 증시 전체가 충격을 받았는데 주도주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시장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보면은 딱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되는 시장 전체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을 겪고 나서는 주도주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뀌지 않지만 가장 강한 주식의 흐름이 바뀐다. 여기까지도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바로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조정입니다. 근데 이때 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서 증시가 이렇게 급속도로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급속도로 가격 조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지나고 나서 봤지만 시장의 랠리는 종료되지 않았고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 AI라는 기본적인 주도주의 큰 컨셉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장 강한 종목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께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테마파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리뷰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조금 달라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주였고 주도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고 이때부터 AI 에이전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소프트웨어 그래서 팔란티어가 가장 강한 주식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소프트웨어 오른 것 중에서 팔란티어 빼놓고는 특별할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AI 에이전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도주로 들어섰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이때부터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 약간의 버블이 형성됐던 시기다. 특별히 강한 주식들이라는 게 AI라는 큰 개념 하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종목들이 급속도로 더 강한 형태를 보이는 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구간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반 고기반의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물반 고기반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늘려야 한다. 여기 전까지는 진짜 되는 놈 몇 개만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때부터는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늘려서 대응하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은 버블의 시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장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AI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됐지만 가장 강한 종목들은 하이 밸류에이션 주식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럴 때 이 기간 동안은 버블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마파크에서 한번 다뤘던 SMR이 있고 소프트웨어에선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멀티플 P 400배 이상을 찌르면서 올라가는 급등이 있었고 이 시기는 결국은 뭐냐면 AI라는 큰 틀의 랠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종목별 확산이 나타나는 시기였고 결국 그래서 이 조정을 통해서도 종목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종목을 가지고 딱 비교를 하면 보다 더 단적인데요. 왼편이 엔비디아고 오른쪽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엔캐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았던 상황입니다. 이때를 거치고 나서 엔비디아도 올랐어요. 올랐나요? 이건 박스권 아닌가요? 물론 장중의 고가가 150불 근처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사실상 수익을 준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팔란티어는 35불인데 이제 125불까지 가네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종목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때도 우리는 잘 호흡해서 대응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풀리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보면은 종목 수가 많은 게 낫다. 포트폴리오를 확산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냥 조정이네 생각하지만 여기만 딱 끊어놓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져요. 근데 그 당시에 팔란티어가 어떤 조정을 받았나 보시면 어떤가요?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이 없고 횡보 조정만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실질적인 추세 훼손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이 빠진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빠진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추세가 좋은 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모든 조정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완전히 싹 바뀌거나 컨셉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가장 센 종목은 바뀐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주도주를 찾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음 주도주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유리구슬을 막 굴려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면 됩니다.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될 것 같은 종목을 딱 골라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해안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서 봤듯이 그 시점에서 팔란티어가 그렇게 될지 알았냐고요. 그 시점부터 양자가 그렇게 뜰지 아냐고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이 섹터가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점부터 이 주식이 시장의 가장 센 주식이야 라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충이라도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나요? 다음 주도주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종목.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하는 종목이거나 그래서 추세를 빠르게 안정을 시키거나 하는 종목이 다음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탐색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주식 빵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탐색해야 되나요? 쫓아가기 너무 힘들고 그럼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져요. 그냥 주식을 한 일정 정도 한 20-30%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안 빠진 주식들, 즉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장 빠르게 먼저 막 치고 올라가면 땡큐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많이 빠졌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주 알고 싶죠? 다음 주도주는 뭐냐면요 하고 제가 슬라이드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라실 텐데 저는 그런 능력 없단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다. 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걸 그렇게 예언할 거면 왜 유튜브 하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찌됐든 조정의 과정에서는 꼭 주도주의 변경이나 변화가 나타나는데 현재 지금 시장이 조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더 많아요.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많은 이유는 앞서 봤듯이 시장이 의미 있게 조정을 떵떵떵떵 받을 때도 훨씬 시장보다 안정적인 주도주들이 있었잖아요. 시장보다 덜 빠지는, 얘는 왜 안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엔비디아는 왜 안 빠지지? 이런 생각 제가 시장을 보면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많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가장 거슬리는 포인트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큼 얘 안 빠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하나의 종목을 딱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지금 덜 빠진 게 뭐냐면 중장기 추세의 맨 하단까지밖에 안 빠진 주식. 나머지는 그걸 다 이탈을 했고 그냥 그나마 그 주식들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현재 상황에서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 금물이다. 아직은 한 이렇게 좀 반등하다가 다시 재밀리고 다시 한 번에 또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양쪽 다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일부러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의 논리 구조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낙관하면 곤란할 것 같고 실제로 종목별 흐름도 빠르게 내가 뭔가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이유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한 방에 다 사고 한 방에 다 팔고 찐샘은 어느 순간 딱 포인트가 나오면 오늘부터 주식 다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주식하면 안 돼요. 파는 건 그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반응해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중장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세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게 언제 다시 취소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얹어보고, 혹은 많이 빠졌다가 정말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을 조금씩 얹어보는 거예요. 얹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이 진짜 좋아지잖아요. 더 보태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종목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딱 대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주식 비중이 20%, 30%가 갑자기 60%, 70%가 되어 있을 거고 어느 순간 지수가 고점 랠리를 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지수상 롱사인이다. 20%, 30%에서 100%, 90%를 올리는 건 부담스럽지만 70%까지 올려놓은 상황이면 조금만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소액이건 금액이 크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주씩 사면 되잖아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럼 한 주씩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60%, 70%까지 올려놨는데 잘못 본 거예요. 다시 팔아야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는 50%, 6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손절매 치기가 쉽죠. 근데 거기서 내가 섣부르게 100% 딱 채우면 사자마자 손절매인데? 손 안 나가죠. 매도의 시그널은 사실은 명확하다니까요. 그 가격이 투자자한테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섣부르게 100%로 딱 올려놨는데 다시 주가가 빠지면 그 가격이 진짜 마음에 안 들단 말이죠. 그래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 테마파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은 보니까 주식 테마파크가 아니라 주간시황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보다 더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유의미한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시장 전체를 이런 각도로도 보고 저런 각도로도 보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내가 내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이 테마파크의 이야기가 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이 뭐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의 제 이야기 조금 더 참고하셔서 중심 잡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